아직 큰 돌고래 2마리를 실은 트레일러 트럭이 부산항을 나와서 지금 광안대교를 타고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속 60km 이상,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속 80km 혹은 그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80km. 트럭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가 뒤에서 목격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게 돌고래들의 안전과 지금 고려하지 않은 이런 그 행동으로 보이고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에워쌉니다. 전국에서 온 취재진과 현수막을 든 사람들. 이날은 바로 일본 타이지에서 30시간 동안 배와 트럭으로 돌고래를 수입해 들여온 날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돌고래를 마지막으로 수입한 이후 5년 만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돌고래를 실은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돌고래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언론들도 일제히 취재를 나와 북적입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수조 상자가 내려집니다. 돌고래가 딱 들어갈 만한 크기의 절반의 물만 채워진 상태로 차량 안에는 수의사와 사육사가 일본에서부터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이들은 돌고래에 수시로 물을 뿌려 피부가 마르지 않게 해서 타이지에서부터 이곳까지 이송해왔습니다. 돌고래는 이동용 수조에서 들것으로 끄집 올려져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 여정에 마치 지친 듯한 표정인데요.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은 오랜만에 새 식구를 맞이하는 데다가 환경단체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다소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입니다. 사육사들에게 둘러싸여 조심스레 보조 풀장에 내려지는 돌고래. 이제 바다가 아닌 이곳에 적응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청은 기습적으로 돌고래를 수입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고래 생태 체험관 문을 닫고 나니까 평소에 저희들이 평균 1일 한 2,000명 정도 관람객이 오던 것이 문을 닫고 난 이후에는 200명 내지 30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고래 생태 체험관 운영은 꼭 필요하다.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물을 몇 차례 지금 이제 매일 저희들이 전갱이하고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은 가로 16m, 세로 12m, 깊이 5m에 불과합니다. 길이 3m의 돌고래가 움직이기에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돌고래는 자연환경에서 평균 40년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족관에서는 스트레스와 질병 때문에 절반인 20년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3마리 돌고래는 18살과 19살로 수명이 거의 다 돼 추가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구청 측은 말합니다. 연령이 상당히 이제 많이 됐고 또 언제 대행사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시기에 있고 저희들이 생태 체험관을 운영하면 최소 3두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두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왔는 것 같습니다. 평소 전국의 돌고래 쇼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오던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계속 죽어나가는 데다가 앞으로도 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돌고래 쇼장이 반생태적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점차 폐쇄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수족관에 돌고래를 가두는 행위 자체가 반생태적이다라는 걸 이미 지적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수족관 돌고래는 이미 사양 산업이고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전 국민의 수치로 생각해서 지금 다 폐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런 추세를 울산 남구청은 유독
뒤엎고 지금 나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나가는 것조차도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울산 시민과 사전에 어떤 설명회든 공청회든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전혀 안 거치고 2009년 개장한 고래생태체험관은 국내 유일 고래관광특구의 핵심 인기 시설로 울산 장생포에 해마다 9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돌고래 폐사로 지난해 10월 휴관하고 수족관 환경 개선 공사를 해서 지난달 7일 재개관했습니다. 수족관 안 곳곳을 다시 색칠하고 갈매기와 구름 등 자연을 연상시키는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보조 풀장과 수족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었고 수초 등 그림을 그려 돌고래에게 바다 분위기를 더해 안정을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고래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돌고래 가격은 한 마리에 약 1억 원, 모두 2억 원이 들었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사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좀 안 좋은 여론이 나왔다 해가 저희가 이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생태체험관 자체가 만드는데 돈을 100억씩 이상 투자한 그런 시설을 지금 놀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장생포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사육은 저희가 해야 안 되겠다는 게 저희 고의 생각입니다. 세계 최고의 생태 이후 전국의 동물보호와 환경단체들은 울산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끈질긴 반대를 계속합니다. 수족관 속 돌고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돌고래 학살 그리고 세금 낭비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한국 특히 울산에서는 생태 도시를 자처하면서도 그 생태와 정반대되는 역행하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고 그걸 또 관공서가 가장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돼야 되고 가장 투명해야 될 관공서. 수입된 2마리 돌고래는 며칠 동안 먹이 활동과 적응을 하면서 곧 관광객들 앞에 나올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동물보호환경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잦아드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산에 온 지 닷새 만에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숨을 거뒀습니다.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폐사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5시 30분 분비물로 담당 수의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8시에 담당 수의사가 도착하고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1시 15분에 폐사했습니다. 먹이를 먹지 않고 혈변을 배출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다가 돌연 폐사했다는 게 체험관 측의 설명인데 이 돌고래는 이상 징후 발견 후 4시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래생태체험관에 수의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잠깐 한두 번 와서 관리하는 환경이어서 조치가 미흡했던 겁니다. 우리 그 박물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우리 담당 수의사를 갖다가 채용하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그러면 급여 문제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수의사가 상주를 못하는 거네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수의사 한 분에 뭐 거의 이분들이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기천만에서 1억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북대 수의학과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돌고래의 직접적인 사인은 쇼크사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그 많은 그 거리를 이송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다시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주일도 안 돼갖고 지금 폐사를 했거든요. 직접적인 사인은 그 심장과 그 폐장 그 주변에 이렇게 흉수, 물과 그다음에 출혈로 인해 가지고 출혈성 그 쇼크사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고래 폐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개관한 2009년 일본에서 처음 4마리를 수입해서 2달 만에 1마리 폐사.
2012년 추가로 수입한 2마리 가운데 1마리 폐사. 2014년 수족관에서 출산한 새끼 돌고래가 3일 만에 숨졌고 이듬해인 2015년 다시 출산했지만 다시 6일 만에 폐사. 2015년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1마리가 또 죽었고 그리고 올해 2월 13일에 1마리가 숨을 거뒀습니다.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개장하고 난 뒤 지금까지 수입한 돌고래와 새끼까지 폐사한 돌고래는 모두 6마리에 이릅니다. 폐사율이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새끼 2마리는 죽은 사실을 숨기다가 언론 취재로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됐는데요. 그 사이 좁은 수족관 안에서 돌고래들은 동료와 새끼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을 곁에서 그대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죽는 걸까요? 일정을 알려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동물보호환경단체는 연일 항의 집회 속에 동물학대를 비난하면서 돌고래 사육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속 70km 그 육상으로도 오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체험관에 그 수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물이 아마 울산의 산업단지에 그 물이 이렇게 걸러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아있는 이들은 급기야 지난달 21일 돌고래 폐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울산 남구 관계자들을 상대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시민단체 항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실력 행사로 돌고래를 더 이상 추가 수입하지 못하도록 장생포 고래관광 특구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먼 거리를 헤엄쳐야 될 돌고래들이 좁은 수조에 갇히는 과정이 문제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물속에 집어넣고 30시간 이상을 이동시킨다고 해보십시오. 빨대만 이렇게 숨쉬게 해놓고 돌고래를 지금 그런 식으로 32시간 동안 이동시킨 건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컸다. 그리고 여러 그 이동 과정에서 좀 압박이 있었을 거다. 그게 폐사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방학을 맞아 많은 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찾아와 수족관 돌고래를 관람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루 3번 생태 설명회라고 하는 돌고래 쇼는 변변한 관광 자원이 없는 울산에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물을 튀기며 돌고래가 헤엄치고 먹이를 먹고 점프를 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반응이 좋습니다. 부산에 갔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 애기 때문에 왔는데요. 생각 외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애도 막 고래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보고 나왔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쇼는 처음 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하고 소통도 되고 그런 거 보니까 신기하고. 직접 고래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도 들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관광자원으로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네, 참 좋았어요. 네, 저희 돌고래랑 고래랑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요. 네, 중국에서 못 봤던 걸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관광객들은 그러나 이렇게 수족관에서 보고 즐기는 돌고래가 계속 죽어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안타까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살면은 이제 더 자유스럽게 뛰어다니고 그럴 텐데 여기서는 이제 네모난 틀 안에 갇혀서 그건 안쓰럽긴 한데 솔직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일본 남서부 와카야마현에 있는 타이지 마을. 일본 혼슈에서 태평양으로 돌출해 자리 잡은 이곳은 인구 3,000명의 작은 어촌입니다. 400년 전부터 고래잡이가 번성했던 곳으로 지금도 대부분의 주민이 고래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곳에도 고래박물관이 있는데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이 처음 지어질 때 여기를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바다와 접해 있는 수족관에는 각양각색의 돌고래들이 있습니다.
돌고래는 쇼를 위해 직접 타이지 앞바다에서 잡는데 한 해 수천 마리의 고래가 포획되고 있습니다. 터널형 수족관도 울산과 비슷한데요. 여기에서는 특이한 돌고래 쇼를 많이 합니다. 이 쇼를 위해 6개월 정도 훈련을 하는데 여러 종류의 돌고래들이 먹이를 받아 먹으며 신기한 몸짓과 뛰어난 지능을 자랑합니다. 울산에 들여온 돌고래들은 이곳 타이지에서 잡혀 해마다 전 세계로 수출되는 수백 마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갓 잡혀온 고래들은 넓은 바다에 있다가 좁은 수족관에 갇히면 처음에는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족관을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하지만 달라진 상황에 스스로 체념하듯 차츰 힘이 빠지고 얌전해집니다. 야생을 잊고 받아먹는 먹이에 적응하는 겁니다. 今世界で生きているイルカが欲しいと思ったらこの胎児という町を外すことができません。ですからこの胎児は生きたイルカを捕獲してそしてそれをしばらく飼っていろんな国に提供するという技術がありますからですから世界中の水族館で飼われているイルカがこの胎児から出ていったものもたくさん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비가 와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쇼를 위해 똑같은 몸짓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주목할 점은 훈련을 먹이로 한다는 겁니다. 먹이는 훈련에 성공했을 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이를 얻어먹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해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돌고래는 높은 값을 받고 전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평상시에 먹이 급여를 하지 않고 훈련 때만 먹이를 줌으로 해서 그 훈련을 계속 학습시키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들한테는 이 훈련이 자기의 생존을 위한 거가 되는 거죠. 일본 타이지에서 온 이 돌고래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잔인한 포획 과정입니다. 타이지 앞바다에 고래가 나타나면 돌고래 떼를 만 안으로 몰아넣고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배로 돌고래들의 퇴로를 차단한 뒤 본격적인 고래잡이가 시작됩니다. 갇힌 돌고래 떼는 우왕좌왕합니다. 타이지 고래잡이는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어부들이 돌고래를 무자비하게 작살질하면서 바다는 고래 피로 벌겋게 물듭니다. 이렇게 잡힌 돌고래는 대부분 식용으로 내다 팝니다. 예쁘고 잘생긴 것만 골라 살린 뒤 훈련을 통해 쇼에 동원됩니다. 돌고래는 가족끼리 모여 다니는 게 습성인데 이런 대량 학살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가 무참히 죽는 것을 지켜보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돌고래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울산 남구의회를 찾아갔습니다. 울산에 들여온 돌고래들이 잇따라 죽어나가면서 타 지역에서는 장생포가 고래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래를 통해서 관광 특구를 만들고 고래를 통해서 뭔가 만들려고 우리가 이제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이 고래 무덤이 우리 울산의 장생포인 거예요. 돌고래는 어떤 돈으로 사왔을까? 남구의회가 승인한 올해 고래박물관 예산 내역에는 관리비 명목으로만 2억 원 가량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박물관 내부 자료를 보면 고래를 수입하겠다고 세부 계획을 세운 걸로 드러납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고래과에서 2억을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냈어요.
근데 여기 항목은 고래 수입도 이렇게 세세하게 항목에 있지 않고 지난해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돌고래가 잇따라 폐사해 새로 돌고래를 들여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일단 세부 내역을 모호하게 해서 예산부터 확보한 뒤 올 들어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돌고래 수입을 다시 강행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물어보니까 2016년도 9월 달부터 수입을 하려고 일본 다이치 여기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계약 관계도 이렇게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높이 뛰고 빠르게 헤엄치고 끊임없이 훈련받은 대로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는 돌고래들. 모두가 환호하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돌고래가 계속 죽어나가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고래 관광 정책의 건강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죽어도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의 고래 관광 정책에 맞지 않는 거죠.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남구도시관리공단이 환경부에 제출한 고래 생태체험관 사용 계획서입니다. 수족관 시설이 돌고래 쇼 관람이 아닌 평상시 모습을 관찰하는 국내 최초의 시설이며 돌고래가 받을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고래 생태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하루에 3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쇼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제가 책을 봐야 되는데 그 울산 장생포 고래 거기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쇼가 아니고 생태 설명회. 생태 설명을 근데 공 잡고 내 뛰고 이렇게 하고 이거 자꾸 안아보고 뽀뽀하고 만지보고 그거 저쪽은 아닙니까?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고래 폐사를 우려해 울산 남구에 고래 수입 신청을 허가하면서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신규 수입 금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돌고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래 관광 유람선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나가면 고래를 볼 수 있는 게 한 3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우리 생태 체험관에 그런 고래가 있음으로써 아, 저 고래구나. 그럼 키는 얼마, 사이즈는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고래는 과연 관광을 위해서 낭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체험관을 확장하는 거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오랜 시간 돌고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지능이 뛰어난 고래는 좁은 수조에 가두면 질병과 스트레스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hese are intelligent animals, and ultimately that is why I do not support keeping these animals in captivity, particularly for entertainment, where there's no significant value to the animal, because they are intelligent, they live a long time, they're very social, and all of these things are compromised when they're put into a concrete tank that is extremely boring and monotonous. 국내에는 울산 장생포를 비롯해 제주와 서울, 거제 등 모두 8개 시설에서 40여 마리의 돌고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돌고래를 만져보고 체험하고 돌고래 쇼에 사람들이 환호와 탄성을 쏟아내면서 돌고래 수족관은 많은 돈을 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지금까지 최소 60마리 이상이 폐사했다고 말합니다. 돌고래 수족관 대신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제주도에서는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수족관에 갇혀있던 이들은 자유의 바다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울산 앞바다는 국내 유일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운항합니다. 광활한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떼를 직접 보는 체험은 대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학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처럼 돌고래가 자주 폐사하는 고민을 하던 타이완의 해양생물박물관은 수족관 대신 VR, 즉 가상현실로 더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고래 대신 입체감을 극대화한 최신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고래를 직접 보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부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 고래를 가둬놓고 고래를 직접 눈으로 봐야만이 그 고래 관광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바다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의 그 고래를 보도록 하는 것, 그게 고래 관광이고 또 생태 관광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